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보기 좋은 자세가 아니라 진짜 나한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핵심적인 오해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같은 거를 보고 했을 때 자세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가 엇나간 포인트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좋은 자세와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세, 그 두 가지를 뭐가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자, 진짜 좋은 자세는 뭐냐? 예뻐 보이는 자세가 아니라 소리가 잘 나는 자세다. 이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안 당연해요.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리가 잘 나고 활이 안정되고 왼손이 자유로워지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또는 선생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자세를 배울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보기 괜찮나요? 근데 이 바이올린 자세는 사진 찍기 위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이 편하고 기능이 살아야 합니다. 보기엔 단정한데 활이 자꾸 흔들리고 왼손이 굳으면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적어도 나의 체형에는. 반대로 겉으로는 되게 과장돼 보이고 그런데 소리가 안정되고 움직임이 풀리면 그게 맞는 자세예요. 적어도 내 체형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지금 이 다리에 정확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 그거는 모든 신체 조건을 총막론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가 팔이 남들보다 좀 길다, 팔이 좀 짧다, 또는 엄지손가락이 짧다, 왼손가락이 남들보다 길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손가락이 아예 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이 포지션에서 특히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항상 하이 포지션으로 가면 이 1번을 항상 붙이고 또 엄지손가락이 이 목에 있어야 안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치간내 같은 거 위에까지 올라가면 저는 여기가 닿지를 않아요. 엄지손가락이 짧아서 여기까지 손은 올라오는데 그러면 손을 짚을 때 이 음정을 짚을 때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 프레임이 손가락의 프레임이 전체 축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큰 엄지손가락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저희 선생님은 여기 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아예 안 닿아요.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예시를 들었는데 할 때 제일 많이 콩쿨에서 신상하다 보면 들리는 게 뭐냐, 이거 미선에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는 뭐냐, 이걸 할 때 이 활에 돌리면서 얘가 가끔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을 꺾다 보니까 손목을, 그러니까 그럴 때 꺾어지거든요. 소리가 찌끄덕거리기도 하고 심하면 그냥 아예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것, 제가 만약에 너무 돌리니까 너무 브릿지 쪽으로 와서 소리가 나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악기가 들어지면 상대적으로 미선의 방향, 활의 방향 보세요. 악기가 들어볼게요. 들을수록 이 미선의 접점은 더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렇게 내린 활을 하면은 삑사리가 나기가 쉽거든요. 이것보다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삑사리가 덜 나요. 그러니까 하면 얘는 꺾으면서 활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삑사리가 나려고 할지라도 얘가 들어주면 미선의 삑사리 나는 방향을 피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세라는 거는
내 전체 틀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내 기능, 연주하는 그 기능에 도움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몸이 움직이면 활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내가 자신이 없는데 막 움직이는 거 막 모션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몸 움직임에서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인다. 그건 또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악기를 낄 때 얼만큼 이 악기가 기울임이 얼만큼 기울어져야 하느냐. 일단은 45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활을 뻗었을 때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라는 것도 이 각도라는 것도 사람마다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악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깨받침 이야기를 했는데 어깨받침도 제가 구부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구부러진다고. 혹시 안 보신 분은 어깨받침 조절 관련해가지고 이전 영상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깨받침이 나한테 이렇게 구부리고 어디를 휘게 하고 이렇게 몰딩을 해가지고 딱 했을 때 가장 공간 없이 내가 이렇게 누르거나 따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만 옆으로 틀었을 때 악기가 그대로 끼워질 수 있는지, 이게 악기를 눌러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끼워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연주의 기능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럼 미선은 힘이 더 받을 수 있어요. 악기가 활 쪽에 더 올라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올리거나 할 때 이게 많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여기를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일단은 이게 기준이에요. 이상적인 건 약 45도, 그리고 악기 연주를 했을 때 미선, 왼손, 미선, 솔선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고 왼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각도를, 적절한 각도를 스스로 발견해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울여서 하냐? 우산도, 그럼 여러분 우산 그냥 흔하게만 들고 가지. 왜 뒤에다 이렇게 기대요?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여기다 딱 걸치니까 그때 우리가 우산을 완전히 손잡이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에 딱 걸쳐놓게 되잖아요. 걸쳐놓고 우산은 떨어지지 않죠. 나는 그리고 오래 가도 손이 아프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다. 즉 이러고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니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기를 우리가 이 기울어진 어깨에 얹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깨받침을 조정해서 내가 최대한 고개를 숙이지도 비틀지도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좀 과장을 하자면. 그럼 악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뒤에서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을. 뒤에 얼마나 긴장이 돼 있는지. 그러면 1시간 연습한다? 뻐근하겠죠. 근데 10시간씩 매일 연습한다? 못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기능하기 편한 그 자리를 디폴트 값으로 나한테 맞는 자세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목에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과 턱에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연주는 이미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좀 치우치는 안타깝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취해야 하는 게 바이올린 연주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필요 없는 데서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소리에 쓸 힘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점검할 때는 거울에서 예뻐 보인다 이것보다 이걸 좀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체중이 왼쪽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지고 있나? 두 발에 온전하게 스테이블하게 내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서 있나? 몸통이 조용한가? 편안하게. 바이올린이 정면이 아니라 살짝 내 왼쪽을 향하고 있나?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악기가 너무 평평하지는 않나? 이거 아니고 살짝 45도.
오른팔이 활끝까지 무리 없이 가나? 이게 만약에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뻗어도 활끝을 닿을 수가 없어요. 왼손이 악기를 붙잡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맞는 거고요. 맞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겉모습은 반듯한데 팔이 자꾸 흔들리고 왼손이 답답하거나 막 어디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세는 다시 봐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기의 특징은 18세기 하나의 표준이 잡혔어요.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과다니니가 만든 그 악기의 곡선 하나, 무게 하나까지도 지금까지 그대로 카피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물리학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연주하는 연주법,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 온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 자세는 장식이 아니라 설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바이올린 연습하실 때 거울을 보기 전에 뭘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냐면요. 활을 한번 길게 켜보는 걸 추천드려요. 팔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지를 내가 지각한다면 좋은 자세입니다. 자유롭죠? 솔선도 자유롭죠?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자세,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바이올린 배우기의 설계도 된다라는 점, 그게 뭐냐? 여러분의 바이올린의 자세. 어떤 자세? 기능하는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안고 인지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